아스널과의 경기는 우승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전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있기 전 펩 감독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었다. 우리 맨시티와 아스널을 상대로 수많은 활약을 펼쳤던 토트넘의 손흥민의 움직임과 역할을 내게 주문했지만 펩 감독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 질책을 당한 기분은 바로 이러하며 웃음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한국 시간 1일 중요한 우승 경쟁을 앞둔 맨시티와 아스널과의 경기가 종료된 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펩 감독은 자신의 선수인 그릴리쉬에게 공개 질책하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된 상황에서 경기가 끝난 뒤 그릴리쉬가 손흥민을 언급한 것이 영국 현지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해결사로 등극한 손흥민은 영국 현지 축구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연일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현재는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오어는 손흥민의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을 구해낸 손흥민은 영국 공영 매체 BBC가 선정한 2주의 베스트 11에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BBC에 따르면 경기 직후 토트넘의 역전 소식과 함께 손흥민이 아니면 토트넘을 구해낼 수 있는 해결사는 누구겠느냐? 라며 손흥민의 득점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이러한 반응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에 손흥민이 이름을 올림과 동시에 5차례 결승골을 기록하는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손흥민의 활약상을 억지로 폄하하려는 매체들은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이 완벽하게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일부 매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일부 매체들은 어리석게도 손흥민의 득점 상황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전문적으로 축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손흥민이 처음 볼을 잡았을 때의 위치를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손흥민이 득점을 기록하기 전 처음 볼을 잡았을 때의 위치는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의 공격수는 처음 볼을 잡았을 때의 손흥민의 위치에서 두 가지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왼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베르너에게 찔러주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볼을 연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공격수의 판단을 손흥민은 내리지 않고 최상의 득점 장면을 스케치에서부터 색칠까지 디테일하게 손흥민은 그려나갔다. 손흥민이 왼쪽 베르너에게 볼을 바로 연결했다면 베르너에게 볼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했던 루턴 타운의 카보레에게 볼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혹은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당시 오른쪽에 위치한 브레넌 존슨에게 볼을 연결했다면 역습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루턴 타운의 수비들은 모두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손흥민은 보통의 공격수와는 다른 최고의 결정을 순간적으로 판단했고 드리블에 자신 있었던 손흥민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루턴 타운의 조던 클락을 농락하듯 방향 전환을 통해 자신이 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손흥민의 이러한 판단 때문에 토트넘은 최상의 역습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토트넘 진영에서부터 상대 문전까지 질주하는 것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직 토트넘을 구해내기 위해 이날 경기를 득점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이렇게 손흥민의 득점 상황을 마이클 오원이 극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그릴리쉬는 아스널과의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아스널에게 무승부를 기록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펩 감독이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할 순 있겠지만 펩 감독의 말의 내용은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아스널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와 아스널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움직임과 패턴들을 연습했고 펩 감독은 내게 그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주길 원했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움직임과 패턴들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고 손흥민이 그동안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활약했던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력 상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후반 16분에 경기장에 투입됨과 동시에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기에 임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투입되었지만 손흥민의 역할을 하길 원했던 펩 감독은 나의 플레이를 보며 답답해하기 시작했고 내게 주어진 30분의 시간 동안 슈팅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경기는 끝나버렸다. 펩 감독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과 같은 플레이를 하길 원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아스널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처럼 빠른 템포의 플레이가 필요했고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며 아스널 수비수들을 괴롭히길 펩 감독은 원했었다. 펩 감독이 원하는 대로 아스널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를 하며 괴롭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가 가진 스피드로는 한계가 있었고 내가 그동안 플레이를 했던 플레이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았었다.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른 나를 두고 손흥민과 같은 플레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평소에 느린 경기 템포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는 나를 위해 펩 감독은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원했었다. 처음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를 비판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만큼 펩 감독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좋은 선수로 발전하길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충분히 펩 감독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손흥민과 같이 폭발적인 스피드와 시종일관 상대 수비수들을 긴장시키는 플레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진 단점을 손흥민의 장점을 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이번 계기로 보여줄 것이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따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손흥민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플레이를 생각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그저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맨시티의 그릴리쉬는 손흥민을 향해서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펩 감독이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을 그릴리쉬가 좋게 받아들여서 보기가 좋고 평소에 경기 템포를 느리게 하는 그릴리쉬의 단점을 손흥민의 플레이를 본 배웠으면 하는 펩 감독의 마음이 나 역시 이해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펩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과 같은 폭발적이고 다재다능한 선수를 원하는 것 같고 펩 감독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손흥민을 영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손흥민이 맨시티에 있었다면 많은 트로피와 함께 득점왕을 수차례 달성했을 것이 분명해 보여. 우리 일본에서는 미토마가 손흥민의 뒤를 따라 가주길 원했지만 그러한 모두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미토마가 첫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손흥민처럼 꾸준하게 두 자리 득점과 미친 듯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 손흥민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미토마처럼 쉽게 부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유럽 최고의 수비수들과 몸싸움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은 미토마가 손흥민을 본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